예, 2학기 한국지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 도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자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원 파트는 암기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암기가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자원 파트는 뭐하고 좀 연관이 있냐면 공업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공업, 소비, 혹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건 공업과 관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공업 파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그 자원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공업이 발달해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라는 자원을 많이 쓰는 부분은 석유화학이 됩니다. 석유화학공업. 그러면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이 석유의 소비량이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은 충남의 서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전남의 여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 파트는 공업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학습해 두면 두 단원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공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두고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테니까 이렇게 공부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는 자원의 의미입니다. 자원의 의미. 자원은 여기 범위입니다. 자연물 중입니다. 자연물 중. 자연물 중에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에게 유용해야 됩니다. 유용한 것. 인간에게 유용한 것. 그러니까 자연물 중에서 인간에게 쓸모가 있는 것들 중에서 모두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해서 기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물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원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정의 내리면 자연물 중 인간에게 유용한 것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것, 이게 자원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 포항 이 인근에서 대규모의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났죠. 네. 그러면 그거는 자연물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또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대로 그게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고 경제성도 매우 크다면 우리나라에게 매우 좋은 자원이 되겠죠. 자원의 의미는 이런 거가 되고요. 또 자원은 경제성하고 기술성, 이걸 따지는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시대에 따라서 기술은 발전할 거고, 그리고 자원의 수요에 따라서 경제성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술성하고 경제성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합니다. 변화하다 보니까 자원의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의 가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의 가변성.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자원이 여기 있어요. A 자원이 여기 있습니다. A 자원은 그러면 인간에게 유용하고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며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원이 맞죠. 하지만 이 자원이 경제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이동해버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원의 의미가 변한다는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B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성이 좋아져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원의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하더라. 여기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원의 특성을 봅시다. 자원의 특성. 자원의 특성 첫 번째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라 자원의 매장량 한정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한성.
그래서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가치의 연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치의 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확인된 매장량, 특정 자원의 전택의 확인된 매장량을 연간 소비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원이 몇 년 더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걸 가치의 연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 들었죠. 석유의 가치의 연수는 앞으로 40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석유의 가치의 연수가 40년이라는 뜻은 앞으로 지금 현재 수준으로 석유를 소비했을 때 40년 후에는 석유가 고갈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가치의 연수도 결국 어떨까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일까요? 변할까요? 확인된 매장량도 달라질 겁니다. 더 기술이 발달하면 더 매장량을 더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년마다 소비량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가치의 연수도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석유의 가치의 연수는 40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석유는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의 연수. 그래서 가치의 연수의 의미를 좀 기억해두고 알아둘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석유는 모든 곳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더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중돼서 분포한다. 편제성이라고 얘기해요. 편제성.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편제돼요. 특정 지역에만 있으니까 자원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자원이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특정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입니다. 자원 민족주의 등장합니다. 자원 민족주의는 자원의 무기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원의 무기화. 자원 민족주의, 자원의 무기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남아시아 지역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을 서남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 자원을 가지고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니네가 안 들어줘? 그러면 우리 석유 가격 석유 안 팔 거야. 아니면 석유 생산량 줄여버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이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들은 엄청난 큰 피해를 보겠죠. 이렇게 이용하는 건 자원의 무기화, 자원 민족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게 오펙입니다. 오펙. 석유 수출 기구죠. 그래서 석유 수출 기구에서 두 가지를 조절합니다.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오펙의 결정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원이 이 지역에만 특정돼서 집중되어 분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이 세 가지 따라서 이거는 자원의 정의에서 살펴봤죠. 따라서 자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가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가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의 의미는 달라지더라.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문화적 배경 예시 하나만 듣고 넘어갈게요. 돼지고기 봅시다. 돼지고기는 자원입니까? 자원 아닙니까? 돼지고기 자원이죠. 자원의 범위를 너무 우리가 지하 자원, 강물 자원, 에너지 자원 이렇게 특정시켜서 생각하는데 자원은 자연물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것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고 경제성을 갖춘 거라고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자원이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우리나라한테는 자원이 맞습니다. 맞죠? 자연물 중에서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고 경제성도 갖추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에게는 자원이 아니죠.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돼지고기는 어떤 나라에서는 자원이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자원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문화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가변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 오른쪽 그림이에요. A, B, C, D 이 네 가지가 있는데 A는 원래는 여기서 출발하죠. 자연에서 출발하죠. 자연에서 출발해서 경제성이 있는 경제성을 갖추는 기술성과 경제성을 갖추는 자원으로 바뀐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D는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했던 자원인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경제성을 갖추는 자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됐습니까? C는 원래 경제성을 갖추고 있던 자원인데 이제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이 C의 예시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텅스텐이 있습니다. 텅스텐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텅스텐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텅스텐이 어디서 생산이 많이 되기 시작하냐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텅스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갖추고 있는데 중국과 가격 경쟁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중국이 개발하면서 텅스텐이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된 사례가 되고요. D는 뭐가 됩니까? 자연 중에서 이제 기술적 의미를 갖추고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예시가 주어집니다. 어떤 예시 사례가 주어지고 예시에 따라서 A, B, C, D 이동 방향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글만 좀 잘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예, 그 다음 봅시다. 아래쪽 자료는 유한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원은 한계가 있다, 매장량이 있다. 근데 모든 자원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로 갈수록 사용함에 따라 고갈 재생 불가능한 자원, 여기로 갈수록 고갈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쓰면 다시 못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겠죠. 여기는 고갈 자원에 해당하고요. 반면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재생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 재생자원.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쓰고 못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상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태양, 조력, 수력, 풍력 같은 거.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이건 가운데 있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고갈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재생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고 재사용을 잘 하느냐, 재사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캔 같은 거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재사용하면 재생자원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캔을 그냥 한번 먹고 버리면 고갈자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점 넘어갑시다. 자원에서 첫 번째 배울 거는 강물자원이에요. 강물자원. 그래서 강물자원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봅시다. 금속광물입니다. 금속광물 뭐에 이용되냐면 제철공업에 이용됩니다. 1차 금속입니다. 그럼 제철공업이 뭡니까? 철광석을 녹여서 철로 만드는 거 제철공업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해당하는 게 철광석에 해당합니다. 철광석. 우리나라에서 북한 지역에는 매장되어 있지만 남한에는 거의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에 소량이 매장되어 있는데 강원도 홍천하고 양양 쪽에만 매장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만 매장되어 있죠? 강원도에만 매장되어 있죠. 그래서 강원도의 100%에 해당하는 이게 철광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건 철이고 이제 비금속 광물 봅시다.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오류를 냈는데 여기는 금속 광물입니다. 금속 광물. 네. 합금용으로 이용되는 원료로 이용되고 아까 얘기했죠. 중국산의 수입으로 국내 텅스텐 강산이 폐광됨 최근 재개발의 추진 중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로 생산하다가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강산이 폐광됐다가 최근에 경제성을 좀 회복하면서 다시 생산하고 있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어디 기억하면 되냐면 강원도 영월군의 상동이라는 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생산하는 자원이 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시멘트 공업의 원료 그리고 제철공업의 첨가물로 이용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보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제철공업은 철광석을 녹이는 공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녹일 때 첨가물로 뭐가 들어가냐면 시멘트, 석회석이 들어갑니다. 너무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철공업에는 철광석과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지만 석탄, 석회석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대 조선 노충군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의 연수가 긴 자원이 됩니다. 이건 석회석이죠. 석회석. 그럼 석회석은 어디 분포합니까? 고생대 조선 노충군이 분포하는 곳이니까 강원 남부랑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충북 북부 지역이죠. 그래서 단양, 영월, 삼척 이 일대죠. 그래서 어디가 되냐면 강원도하고 충북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 다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령토가 됩니다. 고령토. 고령토는 뭐 하는 거냐면 도자기 만드는 데 쓰는 흙을 고령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화벽돌 만드는 내화벽돌이라는 말은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벽돌, 도자기 만들 때 쓰고 화장품의 원료로 쓰는 걸 고령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뭐 우리나라 자원하면 강원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경남, 하동, 선청,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량이 조금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고령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네 가지죠. 네 가지 봅시다. 가나 다라 중에서 가를 보니까 가는 어디에만 생산됩니까? 강원도에서만 생산되죠. 강원도에만 생산되고 소량 생산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는 철강석이 됩니다. 철강석. 나를 봅시다. 나는 뭐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경북하고 경남에서 비율이 높게 나는 경상도에서 생산량이 많은 자원은 고령토가 됩니다. 고령토. 다는 충북하고 강원도에서 생산량이 많네요. 그러면 이거는 석회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라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라는 석탄이 나왔겠죠. 그래서 라는 강원도하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됩니다. 풀어봅시다. 가는 금속이죠. 철광석은 금속이 되고 고령토는 비금속이 되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가와 다는 철광석과 석회석은 모두 제초공의 원료로 이용된다. 맞죠? 철광석은 재료가 되는 거고 석회석은 첨가물이 되니까. 나는 고령토는 가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거는 철광석이 되겠죠. 우리나라 제철 공업 발달했잖아요. 근데 철광석의 생산량이 적으니까 대부분 철광석을 수입하겠죠. 그래서 제철 공업이 이루어지는 포항이나 광양이나 당진이나 다 철광석 수입하기 유리한 해안가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2018년 기준 나는 다보다 가채 연수가 길다. 우리나라에서 가채 연수가 가장 긴 거는 석회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라는 석탄은 평안계 지층에 매장되어 있고요. 다는 석회성은 조성계 지층에 매장되어 있죠. 둘 다 고생대에 만들어졌는데 평안계는 고생대 후기에 만들어졌고요. 조성계 지층은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라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문제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이 표들입니다. 강원도 뭐 강업선 쭉 나와 있는데 탄강이래요. 탄강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석탄이죠. 석탄. 석탄이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폐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봅시다. 자원의 의미. 석탄은 무슨 자원입니까? 고갈되는 자원, 고갈 자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원래는 생산했어요. 생산했다는 것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죠. 그러다 폐강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석탄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걸까요? 경제성을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기술적 의미로 변해버렸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예, 여기 자원의 의미하고 그리고 광물 자원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뭐 여기 내용은 매년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원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자원인 에너지 자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